쉬운 시간을 줘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광화문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원표공원에서 원점에서 다 재검토해보자, 이 의미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안보 파괴를 했는지, 지금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9.19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요, 군사안보 전문가십니다. 또 한 분의 오늘 밤 저 밑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는 끄떡없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책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을 북핵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스마트폰 켜세요. 스마트폰 켜시고 유튜브 켜세요. 켜는 게 맞나 이게? 누르면 되지. 펜앤마이크 들어가세요.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명인가 보세요. 아, 놀랍니다. 예,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정말 전국적인 시청자들이 이걸 같이 보고 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150명이 아니다, 정말 수천 수만 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북핵 전문가 김태우 교수님 모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안전하게 올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고 30분 얘기하시고요, 30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30분, 시계 좀 빼주시죠. 예, 40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소개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핵 문제, 핵 전략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안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고, 지금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그리고 우리 조영호 총장님 모시고 이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안보 얘기지만, 뭐 그 안보 얘기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를 이 시간에 다 못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9.19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조국 얘기를 잠깐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조국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서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자 그러고, 저쪽에서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 조국을 버리자 그러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로 뒤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은 그래요. 조국의 아들, 딸 때문에 조국의 아들, 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조국 얘기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걱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걱정이 생겨요.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고 대한민국 그냥 다 망치고 있는데, 그러면 조국 때문에 지금 막 국민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타도하자 그러는데, 그럼 조국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조국 그냥 내려앉히자, 이렇게 내려앉히면 다시 지지율 올라가고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 정부가 안보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치고 있다는 것을 좀 안다면 조국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 사람들 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아니 여론조사 기관 뻔하잖아요. 수치 조작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아는데, 그게 조작이 됐고 과장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10% 5% 지지율이 나오는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정말 의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면 열심히 전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제가 이제 9.19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호 사무총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저께 대수장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에서 전 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예,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너무나 이적성이 많다.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게 고발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것인가?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그걸 몰라요. 군 원로 선배들이 자기 후배 군인인 전 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했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국회 회견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간 군사 용어가 나오더라도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원래 소문이 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안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일선에 의하면 뭐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오늘 뭐 증명할 길이 없고 9.19 군사 분야 합의는요 군비 통제 원칙을 철저히 위배했고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군비 통제 원칙을 철저히 위반했다.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군비 통제 원칙이 무슨 원칙을 어겼느냐?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군비 통제, arms control.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적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 까딱 잘못해서 부딪혀서 피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군비 통제라고 합니다. 쉽죠? 네. 그러면 군비 통제하고 군축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군축은 군사력을 줄이는 걸 말하죠. 군축은 군비 통제의 한 방법입니다. 예, 크게는 군비 통제고 그 안에 군축도 방법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군비 통제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폭삭 망하고 해체되고 뭐 난리가 났죠. 소련이 막 항공모함 팔아먹고 막 사단장들이 탱크를 고철로 팔아먹고 엉망진창이던 시절인데요. 그때 노르웨이에서 과학위성을 하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적인 과학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소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렸느냐? 소련의 그 방공 시스템에서 그 레이더를 들여다보던 장교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핵미사일이 소련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소련도 핵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장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우리 레이더 방공망 우리 기계들은 다 날아갔어. 이거 정확하지 않아.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련 장교는 나중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예?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걸 알고 말이죠. 어떤 논의가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미국 국방 예산으로 소련의 방공 시스템을 개선해 주자. 이게 군비 통제입니다. 어쨌든 두 나라가 원하지 않는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군비 통제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9.19 군사 합의는
깡그리 군비통제 원칙을 무시했어요. 남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방어 무기를 철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해야 돼요.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는 더 강화해라고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북한이 뭘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방어 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을 보복할 필요가 없고 군사 충돌을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군비 통제인 겁니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는요,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철저하게 약화시킨 전형적인 역적질 합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비통제 원칙을 결정적으로 어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다 정상적인 훌륭하신 시민인데 무슨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강도하고 이웃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강도한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강도질을 당해서 이 시민의 집에는 CCTV도 있고 또 이 전기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전기장치도 하고 CCTV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가 더 오더니만 니캉 내캉 우리 다 공정하게 CCTV 달지 않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딱 하고는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순 도둑놈 순 엉터리 이게 무슨 날강도 짓이지 이게 뭡니까? 네? 대한민국은 북쪽을 향해서 침략 침공한 일이 없고 무력 도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야기한 것은 북한의 전쟁 도발과 북한의 무력 도발이었지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쪽 집에 CCTV를 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거를 공정하게 합의를 했다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정부는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저 여성분들 군비 통제 얘기 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두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보십시오.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다와 땅과 공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에요. 남북한이 10개씩 전방에 있는 감시초소를 같이 부시자. 평화의 상징으로 부시자. 이렇게 해서 11개씩을 부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북한이 꼭 같은 숫자로 감시초소를 철수했으니까 굉장히 공정하다. 우리가 그랬죠. 공정하기는 개 나발이 공정하냐. 예? 북한의 감시초소는 160개가 넘고 우리는 60개인데 그게 11개씩 같이 철수하면 그게 공정한 거냐. 예? 이게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앞으로 이런 합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니캉 내캉 공정하게 니도 20km 30km 군대를 뒤로 물리고 우리도 공정하게 30km 뒤로 물리고 등거리 등면적으로 뒤로 물리자. 그렇게 하면 중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딪힐 수 없는 완충지대가 생기니까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네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는 147km,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는 52km. 우리는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고 기습을 해서 한 번 밀리면 곧바로 낭떠러지고 패망입니다. 곧바로. 그러나 북한은 물러설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또 하려고 또 짓거리를 벌릴 거예요. 예? 절대로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요. 지뢰를 제거했고요.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지역으로 합의를 하고 서둘러서 남북한 전문가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게 수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수심이 얼마고 여기는 배가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딱 보고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아니 말이야 그럴싸하지요. 뭐 남북한이 교역을 많이 해야 되고 뭐 통상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남북한에 교역할 항구가 없습니까? 예? 남북한 항구가 거리가 그렇게 멉니까? 남포가 있고 인천이 있고 목포가 있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한강 하구의 수심 조사부터 합니까? 그 지역은 지금까지 유엔사가 관장해온 중립지대 아닙니까? 이 지대에 북한의 소형 잠수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을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예? 아니 남북한에 배가 오갈 수 있는 항로가 없어서, 항구가 없어서, 길이 멀어서 이 짓을 이렇게 서두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저희들은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냐? 김정은이를 위해서 있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다. 서해 바다에 남북한이 평화수역을 정해서 여기에는 포사격도 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고 뭐 쫙. 근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남북한이 덩거리 또 NLL 군사 분계선 해상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같은 거리로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요, 북한은 50km까지 안 올라가고 밑으로는 85km가 내려왔어요. 우리 남쪽 바다가 더 깊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은 지금 서해안가에 있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천 수도, 이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대한민국 국력의 70%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도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수도권에 가까운 서해안 지역에 우리 바다를 더 밑으로 파고 내려왔어요. 이런 놈의 합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또 국방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북한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육지에 배치된 북한의 군대들도 제약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합의문 한번 보자. 어떤 게 있는지. 합의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북한은요, 합의를 한 것도 지키지 않는데 합의 안 한 걸 알아가지고 해줄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자, 황해도에 있는 북한 4군단이 있습니다. 이 4군단이 황해도에 뭐 비행장도 여러 개가 있고 야포, 해안포 굉장한 무기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이 무기들은 9.19 군사합의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외로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대한민국 수도권의 옆구리를 지켜주는 서해 5도 우리 군인들은 훈련 제대로 못하고 함포 사격 못하고 자주포 사격 훈련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 용사들이 K9 자주포, K9 신문보수 아시지요? 대한민국이 만든 자주포입니다. 네. 이게 우리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에는 주력 무기예요. 북한이 도발하면 그거 가지고 맞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연습 못합니다. 포격 훈련 연습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육지에 나와가지고 다른 부대에 있는 K9 자주포를 가지고 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지는 기계가 아니고 다른 남의 기계를 가지고 연습했는데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포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줄 압니까?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서해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고, 게다가 그 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서해 평화 수역은요, 그
경계선은 앞으로 남북한이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온 NLL 북방 한계선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지켜온 이 해상 경계선을 일시에 형해화시키는 이런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헌법 위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하고 돌아옵니까? 네? 이런 문서에 서명하고 돌아온 우리 국방장관은 우리 국방장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아마 마이크 똑바로 좋은 거 갖다 써야지. 예. 손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영 받쳐주질 않네요. 저 여러분들 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정했습니다. No fly zone. 예, 비행 금지 구역. 이 강원도 쪽에는 북한 40km, 남쪽 40km에서 북 80km.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쪽에는 북한 20, 남한 20 이렇게 해서 40km. 여기는 비행기가 날지 않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도 정했어요. 무인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짱짱짱 이렇게 하면 쫙 날리. 그 무인기가 카메라 싣고 다니면서 막 정찰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이 무인기가 동쪽에는 15km, 서쪽에는 10km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남북한이 덩거리 덩면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므로 대단히 공정하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공정하기는 개 나발이 공정하냐. 에?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공자의 입장이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을 경계하고 막아내는 방자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 정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북한은 대한민국 한국군의 동향을 감시 정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집에는 CCTV를 달아야 되지만 강도의 집에는 CCTV가 필요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 자, 그런데 이걸 비행 금지 구역을 또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군은 거기다가 금강기 100두기를 띄웠습니다. 금강기 100두기. 금강기 100두기가 뭐냐? 100두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정찰기가 공중에 떠서 북한 쪽 사진을 찍는 겁니다. 북한 전방지대의 북한군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금강기는 뭐냐?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기 금강기입니다. 100두기는 뭐냐? 북한 쪽에서 통신하는 걸 이렇게 감청을 하고 그걸 다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군은 또 유투기를 띄웁니다. 유투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 유투기는 엄청 높이 뜹니다. 10km, 20km 이렇게 정말로 새카맣게 높이 떠서 북한을 촬영을 하는데, 고도가 높으니까 평양 근처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갖다 놓고 한국군, 미군이 이걸 다 정보를 갖다 놓고 오늘도 북한군의 동향은 이상이 없구나, 이상이 있구나, 이걸 판단하고 국민을 지켜온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포간에는 그 비행기가 못 들어가요. 이 감시 정찰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북한은 필요로 하지 않고, 북한은 그런 감시 정찰기를 운용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운용하는 이 감시 정찰 자산을 이렇게 제약해놓고 이거를 잘했다고 야단을 치니, 예?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닙니까? 무인기는요, 우리 육군 군단과 사단에서 운용합니다.
군단도 무인기를 운용하고 사단도 무인기를 운용하는데 이건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보죠. 전방지역 가까운 거리를 봅니다. 이 무인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야포를 어디다가 배치했다, 어디로 옮겼다, 방사포 기지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5km, 10km까지 못 들어가기 뒤로 나오는 거. 뒤로 나오면 그만큼 잘 못 보는 것이고, 봐도 더 높이 떼야 되고, 더 높이 뜨면 똑똑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오늘 신문에 났죠? 합참이 실토했죠? 지금까지 우리 무인기들이 900개가 넘는 표적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600여 개밖에 식별을 못하고 있다. 보셨죠?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감시정찰을 하는 거는요,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군이 이상한 동태를 보이면, 만약에 북한의 야포가 서울을 향해서 불을 뿜으면 빨리 그것을 식별해서 반격해서 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을수록 북한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군에게 땅과 바다와 하늘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합의를 하고 와서 잘했다고 선전하고 거들먹거리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가 9.19 군사분야 합의라는 것을 저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증언을 드리고요. 대수장과 저희 같은 안보 전문가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가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 25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5분만 더 드리고, 예. 제가 이 다음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약간 정치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추모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봉은 국군의 뿌리다, 얘기를 했죠. 근데 김원봉은 항일운동을 중국에서 했지만 북쪽으로 넘어가서 조선인민군 창설의 주역이 되었고 6.25 남침의 주역이었고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난 북한의 강요였고